네, 자, 지난번 1교시에 이어서 2교시를 한번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1교시 때 대표적으로 이제 송어에서 운영되는 루어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지난번 1교시 끝날 때 이제 질문이 이제 칼라는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요소를 생각을 해서 송어 낚시를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이제 송어의 왕에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얘기들을 해왔지만 크게는 이제 오늘은 민호는 안 할 거고 스푸닝과 그 다음에 이제 크랑킹 기준으로 두 가지 이제 루어들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스푸닝부터 가봅시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송어 에리어 낚시의 진수다, 진면목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러냐, 사실 이 스푸닝이란 낚시가, 송어 낚시가 아시다시피 진짜 그 스푼을 잘라서 했더니 반응을 하더라 에서 이제 기원을 한 거기 때문에, 루어라는 게 이제 생미끼가 아닌 거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푼이라는 게 굉장히 송어 낚시에서 대두가 되는 그런 낚시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푸닝이 대두인데, 크랑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지난번에 스푼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지는 이 스푸닝에 있어서 어떤 거를 주요로 생각해서 송어 낚시를 접근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지난번에 이제 칼라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송어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수심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사람이 서 있고 이제 고기가 있어요. 그냥 다른 낚시터 형태가 이렇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송어라는 게 물론 전층에 다 퍼져 있긴 합니다. 한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가정해 볼게요. 100마리가 가정했다는 그러면 여기에 3마리가 있고 여기에 3마리 있어요. 근데 왜 수심층이 중요하냐? 이 100마리 중에서 확률을 높여야 잘 잡을 수 있잖아요. 송어 같은 경우는 군집하거나 같이 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심층에 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표현을 상층에서 나와, 중층에서 나와, 바닥권에서 나와 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어떠한 낚시터를 가시던 그 낚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요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수심. 그래서 일단 상층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중층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층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수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액션입니다. 액션은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또 네. 롤링 있고 오블 롤링. 이거는 요 층에서 특히나 좋아하는 액션이 뭔지에 대해서 찾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빨리 감느냐, 무조건 느리게 감느냐가 아니라 송어가 그때마다 좋아하는 적정 스피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송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지만 송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표현을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꾸준함이 필요해요. 이 꾸준함이 뭐냐면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일정하다는 게 옛날에는 그냥 일자로만 감아야 돼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루어가 이렇게 와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 수심층을 일정한 스피드로 꾸준하게 오게끔 해야 돼 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거는 현대적으로 와서는 조금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꾸준함과 일정이 맞아요. 일정은 맞는 게 빨라지더라도 서서하게 빨라져야 되고 느려지더라도 서서하게 느려져야 돼요. 특히나 베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되게 빨리 막 감다가
막 느리게도 감고 막 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송어 같은 경우는 던져서 일정하게 감고 일정하게 떨어뜨리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잡기 위해서 리액션이라는 게 있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함과 일정의 리액션을 섞어주는 개념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현하자면 감아요. 감다가 한번 로드를 탁 쳐준다거나, 그리고 다시 또 감아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다가 느리게 감다가, 이렇게 감다가 느리게 감다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푼이나 크랑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거를 접목을 해서 봤을 때 보통 훑고 왔을 때 패턴이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특히 크게나 4가지 정도인데,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스푼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스푼이나 크랭크나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공통 요소를 얘기하는데, 4번째가 뭘까요? 총 5번째까지 있어요. 마지막은 칼라예요. 근데 중간에는 무게라는 말 표현보다는 실루엣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네. 이 실루엣에는 지금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무게까지 포함이에요. 무게 플러스 알파인데, 얘는 뭐랑 연결이 돼 있느냐? 액션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실루엣이 커 보이는 루어는 어떤 루어일까요? 액션에서 워블링이 훨씬 더 크게 보일 거예요. 동일한 무게고 동일한 크기일지라도 워블링을 조금 더 강조를 한 루어가 롤링의 루어보다는 실루엣이 커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은 파장이에요. 송어도 느낍니다. 소리도 듣고 파장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블링 액션의 무게까지, 아까 말한 무게까지, 예를 들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당연히 일정한 힘으로 감았을 때 더 힘이 웡 하게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토탈적으로 생각하는 거. 실루엣은 액션과 스피드 같은 경우도 빠르게 감는 게 가능한 루어일수록 더 빠르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실루엣이 더 커 보이겠죠. 왜냐면 한 번 바퀴 움직일 때 빠르게 움직이면 더, 예를 들면 그 우리로 따지면 느리게 움직이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멀리서 봤을 때도 뭔가 그 신기루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 마냥 라는 개념으로 실루엣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인데, 칼라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를 기초적으로 하면은 송어에 종착지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송어 하시는 분들 보면 막 태클박스 열어보면 왜 이렇게 많아? 종류가. 제가 봤을 때는 칼라를 구분하는 능력은 어류에서는 거의 최고봉 아닌가. 칼라의 명암을 구분할 뿐만이 아니라 얘가 스스로 빛나는 축광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간은 보지 못하는 케이무라라는 그 적외선,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근데 어류한테 보이는 그 파장이 있는 거예요. 시각에 대한 파장. 그것까지도 차이가 있을 만큼 일본에서는 많은 그 있고 없고의 차이도 분명 다르다라는 증언들이 나올 정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칼라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양한 칼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심 못 맞추면 안 나와. 액션 안 맞추면 안 나와. 스피드도 안 맞추면 안 나와. 예. 그렇지만 칼라가 얘네들이 조금 덜 맞더라도 커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칼라가 제일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이거 안 맞는데 칼라가 좋다 그래서 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라가 제일 나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상태에서 칼라가 정확하게 입질 들어오거나 많이 입질이 들어오게끔 하는 요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칼라가 이게 안 맞으면 아예 오지도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토네이도, 스틱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이것도 수심 못 맞추면 못 잡습니다. 얘도 떨어지거든요. 일정한 속도로. 그렇지만 여기에 고기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못 잡아.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예.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지만 초보자분들도 어디쯤 나오는지 주변 모르겠으면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카운트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보통 몇 카운트에서 나와 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오케이. 안 들어본 분이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카운트는요 1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같은 루어로 세는 게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노아라고 할게요. 노아 1.5g이라고 쳐볼게요. 노아 1.5g이 2m를 가라앉으려면 20카운트가 필요해 라고 누군가한테 전달을 받았어요.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까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m 20카운트면은 1카운트에 얼마나 떨어지는 거죠? 네, 10cm가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20카운트가 걸린다는 거는 바닥까지인데 그러면은 이 낚시터의 바닥은 몇 미터죠? 2m인 거예요. 2m의 기준으로 20카운트가 걸리니까 10cm인데 만약 10카운트에서 나와 하면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1m죠. 그렇다는 거는 뭘까요? 이게 중층이죠. 3에서 5카운트에서 나와 라고 하면은 30cm에서 50cm잖아요. 그럼 대략 상층이에요. 12에서 15카운트 아니면 18카운트에서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뭐예요? 바텀, 거의 바닥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카운트를 더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더 이걸 잘게 쪼갭니다. 정말로 예민할 때는 5카운트랑 3카운트랑 4카운트랑 다 달라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특히나 어떤 루어를 가지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근데 이 루어의 이 카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이 루어 왜냐면 루어마다 떨어지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터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기가 주로 가는 필드에 요 지점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 낚시터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m나 2m 50 정도도 뭐 구분하면 돼요. 왜냐하면 22카운트가 걸리는 게 24카운트? 그걸 좀 나누면 됩니다. 네. 보통 근데 우리끼리 약속을 했을 때 1카운트를 1초라고 세죠. 1, 2, 3 그게 제일 편하긴 하니까요. 초보자분들이 서로 소통하기에는. 그럼 1초라고 했을 때 20초라고 하죠. 그럼 노아 1.8은 더 무겁잖아요. 그럼 카운트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노아 1.5가 20카운트면 보통 얘는 18카운트, 17카운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쓰는 루어들이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게 스푼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떨어져야 5카운트를 할 때, 7카운트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심에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설 수 있어요. 이거는 무거운 거는 둘째 치더라도 가벼운 거 쓰면 더 심해집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요 앞자리가 이렇게 돼 있는 부교 말고 가끔 어떤 낚시대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보통 멀리 던질 필요도 없어요. 요 앞에 되면 대략적으로 한 30cm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얘가 1초에 10cm씩 떨어지지. 얘 3카운트 걸리네. 1.5는. 근데 0.9g을 썼더니 몇 카운트가 걸리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면 0.9g은 대략적으로 1초에 얼마 정도 떨어지는구나 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시면 낚시터에 가셔서 이 카운트를 어떻게 자기가 이 루어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을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푸닝에. 좀 어렵나요? 약간? 근데 사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스푸닝이 재밌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노아를 설명을 드렸지만 뭐 하이버스트라든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부분의 루어들은 요거를 일정하게 떨어뜨리기 위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하이버스트 1.3, 1.8, 뭐 1.6 다 조금씩 다릅니다. 무게가 일단 다르니까. 그거를 알아서 뭐 중층의 나와 상층의 나와를 자기 루어로 어떻게 카운트를 연결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시층을 맞추려면. 그 다음에 액션은 아까 지난번에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듯이 워블링은 어떤 계열인지 롤링은 어떤 계열인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층에 요런 계열이 나왔어요 라는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롤링이 오늘은 잘 먹는구나. 그럼 롤링에 맞는 루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스피드는
릴의 속도로 서로 소통해요. 보통 2000번대를 보통 요즘 많이 쓰시거든요. 노멀 기어로. 근데 1000번대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000번대 기준으로 노멀 기어로 한 바퀴에 얼마 정도 걸리는 것 같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3초에 한 바퀴요. 4초에 한 바퀴요. 5초에 한 바퀴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 속도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 듣고 참고할 건 참고하고 그럼 수심 맞춰서 스피드 맞춰서 그 다음에 루어 선택해서 칼라도 선택해서 찾아가는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됐죠? 카운트까지 개념을 도입을 하면 자 그러면은 크랑크랑 연결시키자면 어떤 거랑 동일할까요? 스푸닝이랑 크랑크 중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슬로우 싱킹. 이 스푸닝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슬로우 싱킹이 좀 더 느려요. 네, 저는 싱킹이랑 슬로우 싱킹의 사이인 것 같아요. 스푼이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지만은 요거를 접목을 해서 SS를 이용을 하면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물론 뭐 SS를 스푸닝처럼 똑같이 쓰시진 않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SS를 초반에 많이 쓰신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플로팅도 있죠. 슬로우 싱킹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푼과 크랭크를 어떤 거를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까? 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스푼은 없잖아요. 그쵸? 그대로 그냥 여기 딸려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조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스냅이 연결돼서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에서도 크랭크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아실 거예요. 네. 립이라는 특성을 생각해서 운영을 하면 좋다. 플로팅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플로팅을 캐스팅을 했어. 던졌어. 이렇게 있겠죠. 수면에. 초반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작업은 플로팅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일단 이 라인이 너무 처져 있으면 질질질질 끌려옵니다. 일단 던지자마자 슬랙 라인을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크랭크의 주부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DR 크랑크라고 칠게요. DR 크랭크가 보통 1m에서 1.5m 정도 들어가는 그 크랭크를 얘기를 하고 MR은 50에서 1m 그 다음 SR은 50cm 내외라고 보통 정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R이라고 했을 때 얘가 내가 1m나 1.5m까지 내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빠르게 일단 감습니다. 그 저항을 받은 상태에서 슬랙 라인을 그래서 줄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슬랙 라인을 줄이고 빠르게 감아요. 그 빠르게 감으면 립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쑥 파고들죠. 그럼 1m까지 도달해요. 일단 최대한 내가 도달할 만큼의 예를 들면 5바퀴를 좀 빠르게 감아서 쭉 잠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플로팅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1.2m까지는 들어간 것 같은데 얘들이 80에서 90에서 스푼으로 찾으면은 어디에 나오는지 대강 알잖아요. 스푼에서 나오다가 안 나오면 크랑크를 이제 투여하면 되는데 스푼이 중요한 거는 카운트를 해서 어딘지 일단 찾아야 돼요. 송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스푼 다음에 크랑크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60cm에서 나온다. 자, 5바퀴 감으면 한 1.2m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라는 거를 모르겠으면은 앞에서만 살짝 사이드 캐스팅해서 끌어보면 됩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한 2바퀴 정도 되면 한 요 정도 들어가는구나. 그럼 한 5바퀴, 6바퀴면 한 1.2m 정도 들어가겠지.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초반 추천을 드리는 게 오히려 빠르게 감아서 일단 잠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놔둬보세요. 그럼 플로팅이기 때문에 서서하게 뜹니다. 그럼 1초에 한 10cm 정도나 한 10에서 5에서 한 10cm 정도 뜨는 것 같다. 그럼 5초 정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한 70cm 정도 되겠죠? 떠서 70에서 80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아 볼게요. 라는 방법으로 가면 70cm를 크랑크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정하게 속도를 감는다라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보통 로드를 쓸 때 크랑크는 아까 립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동이 오거든요. 덜덜덜덜덜. 근데 그 진동이 자기 손에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질 정도.
그 다음에 팁이 살짝 탁탁탁탁탁탁탁탁만 이렇게 움직일 정도만 딱 하면은 적정하게 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빠르게 하면은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손에 진동이 많이 옵니다. 아니면은 팁이 심하게 떨려요. 그렇지만 안 떨리다가 느리게 가면 아예 안 떨리다가 조금 빠르게 가면니까 살짝 떨리기 시작하네. 그게 적정한 속도입니다. 일단 스탠다드한 속도는 거기서 조금 더 빠르게 감느냐 느리게 감느냐. 느리게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플로팅은 살짝 떠오르겠죠. 네. 그리고 빠르게 감으면 립이 있으니까 살짝 더 눌러주면서 올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슬로우 싱킹은 좀 다릅니다. 슬로우 싱킹은 아무래도 느리게 감을 때, 아니 보통 속도로 감으면 살짝 유지되면서 떨어질랑 말라. 그리고 빠르게 감더라도 더 내려갈 거고, 느리게 감아도 받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싱킹이 아무래도 플로팅보다는 조금 더 물을 눌러주는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레인지 키핑, 이 수심층 유지가 조금 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슬로우 싱킹을 쓰시고 그 다음에 플로팅으로 넘어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은 있다면, 두 가지 타입이 다 있다면. 근데 이상하게 립이 큰 것들은 슬로우 싱킹이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쵸. 이미 내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떠올라서 수심층 유지를 하는 데가 더 위주인 녀석들인 거죠. 이미 바닥을 찍을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나라 낚시터에서는 이것보다 더 깊은 루어를 써야 바닥에 찍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인 수심이 보통 2m나 1.5m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팅이 좀 주로 나오는 편이긴 해요.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플로팅을 사시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크랭크에서 중요한 건 던졌을 때 이거는 스푸닝이나 크랭크나 동일합니다. 던졌을 때 슬랙 라인 정리해야 돼요. 무조건. 특히나 바람 불면은 슬랙 라인이 되게 심합니다. 왜 줄여야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스푼도 이렇게 서서하게 라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비틀비틀거리면서 힘이 없으니까, 잡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막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카운트가 제대로 안 돼요. 카운트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 던져서 살짝 이렇게 보이잖아요. 약간 내 라인이 조금 똑바르지 못하다. 똑바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폴링 시키면 됩니다. 크랭크도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찬가지고,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한 30%는 먹고 들어가요. 정말 중요한. 슬랙 라인을 줄이고 그 다음부터 스푼은 폴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명 다른 낚시로 표현하자면 텐션 폴링. 네. 뭐 바텀 낚시 같은 경우는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해소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빨리 떨어지니까, 수직으로 무거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루어가 카운트를 연결을 시켜서 어떤 층에 오는지 파악하기. 요거 두 개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요거까지 합치면 70%예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셔도,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요소들 생각해서 칼라나 루어나 칼라 찾기, 그게 다예요. 물론 더 심하자 그러면 더 심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보시는 분들은 요 요소들만 기억해도 되게 잡기가 편하다.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시즌 초에 제가 문경에 있는 돌다리 낚시터에 갔습니다. 돌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낚시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못 잡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 잡았냐? 애들이 생각보다 여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던져서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서서하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뻥 때려줘.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응용을 하자면 얘네들이 밑에 권에서 좀 보통 반응을 하네? 저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해요. 한 5초 정도 감습니다. 그리고 내 스푼은
감으면 감을수록 떠오르는 성질이 있거든요. 라인에 그냥 따라서 아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라인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라인 따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5초 정도 운영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고기가 반응한 수심층에서 더 올라온 것 같아. 저는 그리고 베일을 내립니다. 베일을 풉니다. 폴링을 시켜요. 떨어뜨려요. 다시 올립니다. 또 떨어뜨려. 다시 올립니다. 이러니까 이 테크닉으로만 다른 분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뭐 어떻게 잡는 거지? 이럴 때 막 한 20마리 뽑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기가 나오는 수심층 알았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하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 1.8g 정도 무거운 걸 썼어요. 왜냐면 가벼운 것보단 무거운 것들이 정확하게 바텀에 어느 정도 찍히는지 아니까. 초반이 아니라 조중에 쓰더라도 이 정도 썼고 떴다가 가라앉혔다가 떴다가 가라앉혔다가 그러니까 더 갑자기 반응 없으면 그냥 칼라 하나 바꿔주거나 루어 비슷한 거 하나 바꿔주면 또 더 예. 그거를 그래서 응용하는 거예요. 수심, 스피드. 스피드도 너무 빨리 감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초가 아니라 3초 만에 제가 생각하는 수심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초 빠르게 감다가 또 떨어뜨리고 빠르게 감다가 떨어뜨리고 그거를 계속 이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되게 잘 잡았어요. 쉽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심 정말 중요하고 카운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바텀이지만 중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7카운트부터 내려서 4카운트까지 올렸다가 또 7카운트 떨어뜨리고 4카운트 올렸다가 7카운트 떨어뜨리고 4카운트 올렸다가 그 낚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꾸준한 일정함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방류를 제외하고 모든 송어들은 이 패턴을 그 각각의 낚시터가 갖고 있어요. 그걸 찾는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스푸닝 루어 낚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일단 운영법은 약간 이런 정도로 중요한 걸 어떤 거 생각하면서 내가 루어를 쓸 것이냐 라고만 하고 3교시는 로드의 선택이나 아니면 뭐 릴은 아까 2000번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루어나 이런 로드에는 어떤 라인을 써야 돼요. 정말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드랑 라인이랑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가정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루어를 쓰는지, 그다음 어떤 상황에 어떤 라인이 좋은지 약간 라인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드리면서 로드랑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